사기꾼이 들어왔습니다. 네. 야,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 근데 뭐 인상을 딱 보니 누가 봐도 학자 필은 아니더라고. 네. 이분이 오늘 들어와가지고 뭐 인터뷰 기자회견 그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좀 웃긴 게 뭐 다 좋은 말 써놨던데 그 중에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 탄화수소는 발견을 못했는데 20%는 아주 높은 성공률이다. 라면서 그럼 80% 실패율은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탄화수소도 아직 발견 안 됐는데 와가지고 이게 석유가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자, 있어? 이거는 그동안 추가로 이게 휴일에 송작가 TV가 알아낸 내용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기사 정리해보고 우리 가짜 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트지오가 홈페이지 컨설팅 메뉴를 급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이 발표한 이후 그동안 다운돼서 열리지도 않았던 액트지오 홈페이지가 다시 오픈됐는데요. 이전 홈페이지에는 없었던 컨설팅 메뉴를 맨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석유공사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 제목이 1인 기업 해명 자료거든요. 근데 1인 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게 맞건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겁나게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 뭐 아브레우 박사인데 이 사람이 뭐 가이아나 유전 탐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얀마, 볼리비아, 브라질 등의 컨설팅을 담당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주된 업무가 탐사 해석이지만 인력 양성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에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로 탐사 시추하는 이쪽에는 가볼 일이 없는 거야. 갖다 준 자료로 분석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석유공사가 가이아나 그 탐사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이아나 그 개발 사업은 엑손 모빌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중국 해양 석유총공사, 그 다음에 미국의 헤스, 캐나다 에코오일 이런 다국적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예요. 본인이 거기 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 뭐 세계적인 석학 그러는데 무슨 대학교가 라이스 대학교야. 아니 대학교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라고. 라이스 대학교라고. 거기에서 애들도 가르친대요. 교수도 하고 있대. 그래서 찾아봤죠. 라이스 대학이 어디 있는 대학인 건가. 홈페이지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이스 대학의 교수진 명단에 아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쳐봤습니다. 안 나와요. 이거 김건희랑 똑같은 거지. 교수라고 했는데 임시직 시간 강사인 것처럼 이 사람이 거기에 정교수로 또는 교직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게 안 나옵니다. 왠지 미국 김건희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니까 브라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은 미국 사이트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브라질에 있는 사이트에 그 이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력 역시도 공개적이거나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 이후에 일거리가 사실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1년에 2만 불 저기 하던 그 회사였다는 거지. 월도 아니고 1년에 2만 불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 회사냐고. 3천만 원, 한 해에 3천만 원 정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석유공사로부터 거의 500만 불 이상 되는, 아마 570만 불로 예상이 되는데 70억 정도. 70억 정도 가까운 이거를 확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매출이 갑자기 우리가 70억. 했겠지. 우리가 했으니까 한국석유공사가 했으니까 이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겠지. 그래서 그 한국석유공사를 찾아본 거야. 한국석유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이런 시골에 숨어 있는 회사에 그러니까. 박사를 찾아가지고 이 계약을 했을까? 작년 12월에 이 계약을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한국석유공사에 그때 신임 상임이사가 하나 고문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처음 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액트지오하고 석유 탐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거기 연관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모르던 석유 전문가인가 보다 라고 봤더니 아니 이 사람이 성렬이 밑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더라는 거지. 이게 4월 15일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 대통령 측근 수사관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갑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환경공단 상임 감사에도 또 수사관 출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인 출신도 하고 교수 출신도 아니라 검찰에서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으로 있던 사람이 석유공사의 상임이사로 발령이 났고 나자마자 바로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유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그럼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했겠어요? 지금 시간이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주고 분석만 시킨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근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탐사 기업은 이 영일만 사업은 가망이 없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심지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석유공사가 채광권의 50%를 보장했습니다.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석유의 50%를 줄게 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나 반납하고 갈래. 이거 안 되는 데야 라고 간 거예요. 여기다 또 줬던 똑같은 자료. 여기는 세계 최대의 석유 개발 회사인데 이 아브레이오 박사한테 줬더니 이야 140억 달러 사우디만큼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양질의 석유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품질도 사우디 거보다 좋대요. 근데 샘플도 파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저 바다 밑에는 품질 좋은 석유가 있는 거야. 사우디보다 좋은 품질의 석유가. 이분은 거의 그럼 무당 아닌가요? 이 정도면 천공을 뛰어넘죠. 네, 무당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이 탐사 업계의 천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20%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걸 사람들이 또 물어보더라고. 석유를 파면 20% 나오지 않나요? 일반적인 시추공 5% 이상으로 나오고요. 이런 해상 유전인 경우에는 그 숫자는 0.01%, 그러니까 100개 뚫어서 하나 나오면 성공이다 할 정도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20%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시추공을 5개를 뚫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20% 성공률이라. 야이 이게 근거야. 어떠한 지질학계나 어떠한 시추 업체에서도 나 이 구멍 파면 20% 확률로 기름 나와라고 파는 구멍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5%, 막 기름이 질질 새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파갖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률이 5%라는 거야. 왜? 그게 밑에서 똑바로 솟구쳐 올라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바다에다가, 텅 빈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구멍을 파면서 여기가 결과적으로 20% 석유에다가 질까지 사우디보다 좋다라고 보고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도 의뢰해서 맡긴 지 한 6개월 만에. 좋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급하게 얘를 불러온 거예요. 급하게 불러와갖고 계약은 누구랑 했냐, 얼마로 했냐, 어떤 내용으로 했냐. 그랬더니 얘가 일단 내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석유공사랑 얘기를 좀 해보고
입을 맞추고 기자회견을 할게요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좋다 그러면서 아까 이 국장이 지적한 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탄화수소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기본적으로 가스라고는 냄새도 못 맡아봤는데 뭐가 20%고 뭐가 양질의 석유가 있다는 거야. 140억이 어디 있다는 거야. 140억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업체는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채광권 50%까지 포기하고 갔겠냐고요. 140억 배럴. 그 정도면요, 사우디가 생산하는 매장량하고 맞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지금 한국 앞바다에 사우디만큼의 유전이 나왔는데, 호주가,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구멍 몇 개 파보고, 아이씨,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갔다고?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15년을 하다가, 하다가 진짜,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포기하고 갔는데, 얘네들이 남겨놓은 찌끄레기 자료를 받은 1인 기업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이 사람이, 어디 교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교수인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이 사람이 140억 배럴이 있다고 양질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나라가 들썩 뒤집힌 거죠. 이 사람 회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만들었던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본사는 브라질에 지가 따로 만들었던 회사가 있는 거예요. 플럭서스. 네, 바로 이 플럭서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플럭서스가 브라질의 이번 수주, 그러니까 70억 수주를 계기로 해갖고 브라질 부자한테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회사를 갑자기 70억이 생기니까 그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부자한테 되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석연치가 않은데 이 플럭서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한국에 지사가 있더라는 거지. 응? 희한하죠. 그러니까 원래 월 200도 못 벌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나라로부터 70억을 수주를 한 거지. 해가지고 갑자기 회사 하나 작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든 지 한 달 만인가 브라질 재벌한테 팔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만들어진 지 한 달 만에 팔았는데 거기에 이미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 지사의 직원이 누구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대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미술 관련된 일을 하는 일인데 앞으로 석유 탐사도 하겠다. 미술적으로 석유 탐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페이스북상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요일날 얘기에서는 팩트체크가 안 됐는데 그 팩트체크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기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사를 썼던 그 기자는 그 본인이 애초에 프리랜서 기자 1인 미디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혜리 기자. 신혜리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이 건 터지자마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국내에서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게 공론화되기 이전에 한국 플러스의 직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락처까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확보한 내용을 이 카톡에다 올려서 추가 보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수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 부분이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눈에 기억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기사로도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신혜리 기자는 분명히 이 한국 지사가 있고 한국말하는 한국 지사가 있고 한국 사람 있고 상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을 할 거다. 그 잘린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그 부분이에요. 예. 그 기사 중에 잘린 부분이 한국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술 관련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석유공사가 작년 12월에 윤석열 수사관을 출신을 감사로 내보는 택도 없는 일이잖아. 물론 수사관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석유 분야 같은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감사, 상행 감사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내려갔는데 처음 한 일이 이 사업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만한 돈이 지불이 됐어요. 70억 가까운 돈이. 이 사람한테 과연 그 중에 얼마가 저 브라질 부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회수가 됐는지는 나중에 찾아볼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디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감시를 해야 돼. 왜? 나라 돈이 70억이 들어갔잖아. 그와 관련해갖고 계약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기밀이래요, 빌어먹을. 이게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개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윤석열의 그 브리핑을 두고 산업부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해 왔다고 해명했는데 그러면서 보고 내용은 국가 자원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라 돈으로 공기업이 그것도 시추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추한 보고서 분석만 맡겼는데 이게 국가기밀이랑 연결되면 그럼 조사를 왜 했냐? 무조건 국가기밀이래 이것들은. 그리고 왜 산업부 관계자 그때 몰랐다고 했잖아요. 발표 8분 전에 갑자기 알아봐서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대변인실만 몰랐어.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거지. 대변인실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거를 지 맘대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야 뭐야? 참.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부가 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브리핑 당일에 산업부 장관에게 탐사 시추 진행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시추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뭐 노르웨이에 있는 시드릴에서 그걸 한다고 돼 있잖아요. 12월 달에 곧 온대잖아. 하지만 이 또한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